그러면 그 양성환님이나 아니면 DB 담당자분들이 진행하는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DB 담당자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용어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 용어 자체에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를 부르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컨설턴트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네네. 이게 그 고객사들은 엔지니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음, DBA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쵸. 예, 어떨 때는 한 번은 설치 기사라고 들은 적도 있어요. 설치 기사는 좀 너무 막대한다, 그거는. 네. 네. 어쨌든 음, 뭐, 거의 저희는 기본적으로 DBA라는 거의로 많이 불리기도 하고요. 근데 음, DBA의 저희 같은 DB 컨설팅 회사가 맡고 있는 DBA 역할과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DBA들의 역할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소속된 DBA들 같은 경우는 그 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DBA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성능 쪽을 함께 보는 DBA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개발만 하는 DBA도 있어요. 아, 좀 쪼개져 있네요. 네. 근데 요것들을 다 같이 하는 분도 있고, 약간의 발을 걸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하나씩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소속된 회사에서 어떻게 배워왔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좀 다르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도 좀 다를 수 있죠. 저는 이제 주로 근무하면서 DBA 분들이랑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장애 처리 부분을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쵸. 장애 처리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음, 예. DB 장애는 회사로서는 그 끔찍한 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진짜. 예, 그것 때문에 DBA가 존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장애 처리 같은 부분은 너무 좀 단기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좀 다른 쪽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 쪽, 뭐 이렇게 그 고객사 쪽에 제안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업무 영역에 되게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DBA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음, 같은 DB 컨설팅 회사가 하는 업무들은 주로 단기성 업무, 그다음에 프로젝트성 업무, 그다음에 유지보수성 업무, 뭐 이런 음, 형태로 좀 나누어져요. 아,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네. 단기성 같은 경우는 뭐 1회 부른다든지 긴급으로 부르는 건들이겠죠. 그쵸. 예, 그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장애 처리. 그리고 음, 장애 처리와 함께 그 성능 때문에 부른 경우라면 단기 튜닝. 음, 긴급한 것만 해결하는 거죠. 그쵸. 예. 예, 그리고 일회성으로 SQL 서버 교육. 음, 예, 을 하는 편이고, 저는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 다 하는데, 네. 예, 그 중에서 장애 처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는 저만 하고 있고요. 아, 예, 나머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련한 거는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막내급들이 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회사들의 특성 따라 조금 달라요. 음, 위지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고서만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음,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음, 예, 거기는 통합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통합유지보수의 절차상 이 시스템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그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전 회사가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저쪽 리전 쪽에다가, 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가면서, 점검도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한 리포트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증빙으로 해가지고 저쪽 그 리전 오피스 쪽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그 업체에다가 그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꼭 남겨달라고 요구를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도 수준이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는 수준이 있는 반면에 뭐 성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들어가는, 예, 그런 음, 보고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음, 회사에서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서 또 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뭐 소위 말하는 좀 수준이 낮은 아니면 경력이 좀 적은 친구들이 갈 수 있고 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쪽 친구들이 갈 수 있는데 저희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개발사나 다른 유지보수 형태보다 비용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 많이 들어갈 때가 많고요. 아, 이게 유지보수 업무를 본다고 해서 조금 경력이 낮은 분들이 들어가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좀 그 유지보수를 좀 중요시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랑 계약을 해서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를 풀로 앉아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당하시는 DBA 또는 그 개발자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계속 그 하루 동안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문제점들 정리해서 그것들을 계속 뭐 지속적으로 튜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단순한 하드웨어 유지보수 개념 같은 그런 그 메인터넌스 계약이 아니라,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이 부분은.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요 DB 쪽 일을 하기 위한 이제 그 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어떤 학과를 나온다든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뭐 전문 육성 과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궁금해할 분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을 또 학생분들이 좀 들으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즘 세대 전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DBA를 신입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신입 자체를 뽑지를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쵸. 그 DBA를 신입으로 뽑는 경우도 잘 없고, 네. 게다가 요즘 취업 세상이 조금 많이 특이해졌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맞아. 신입들이 겪어볼 수 없는 스펙들을 요구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취업 공고 난 거 이렇게 보면 못해도 최소 한 2, 3년 차 아니면은 한 3, 4년, 아니 4, 5년 차 정도가 돼야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난리지들을 처음부터 신입한테 요구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DBA가 되려면 데이터를 다뤄봐야 되는데, 또 이왕이면 대량의 데이터를 다뤄봐야 하는데, 과연 학생이 그럴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거고요. 그쵸. 환경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렇다면 신입으로 DBA를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대기업이나 대기업 그룹 계열 전산 회사로 가는 경우, 아니면은 은행권, 은행. 네, 이쪽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쪽 방법이 아니면 아예 진입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신입을 뽑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좀 가능한 경우가 어쨌든 뭐 경력이 조금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신입의 한테 그렇게 농독하게 자리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신입은 조금 들어가는데 좀 쉽지는 않겠다. 이게 지금 네. 현실이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DBA 보통 이렇게 대기업의 그 전산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산 IT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쵸. 배속을 그 다시 시키죠. 맞아. 네. 그 배속을 DBA를 택하게 되면은 그쪽이 가장 하긴 근데 요즘은 그렇게 뭐 대규모 채용 자체도 잘 있지도 않거니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배속 자체가 안 되면은 뭐 기회 자체가 생기기가 어렵겠네요. 저희 고객사 쪽에서 올해는 제가 그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 채용을 해가지고 IT 부서에서 한 50명 정도 신입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들에 할당을 하기 위해서 신입 직원들한테 세 가지 3순위까지 해당 부서를 지정하라. 적어내라. 근데 그 신입 직원들이 인턴을 거치면서 그 멘토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네네. 각 부서를 했는데 DB팀에 멘토를 했던 친구는 DB를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아, 왠지 알 것 같네요. 왠지 네. 알 것 같네요. 거의 뭐 보면은 그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고 아, 주말과 그 야간을 항상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뭐 그 IT 트렌드 중에 보면 뭐 빅데이터니 뭐 머신 러닝이니 해가지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데 사실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DB잖아요. 그쵸, 데이터죠, 데이터. 그쵸. 네. 이게 기본이 여기서 조금 닦아지고 나면 지금 방금 말한 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나 할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 같은데. 일단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확장인데 DB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요. 음, 그 DB를 핸들링하는 쪽과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 빅데이터라고 하면 DB를 핸들링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 무의미한 또는 제, 너무나 방대한 데이터를 쓸모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로 만드는 빅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데이터 음, 시각화 분야가 있을 거고요. 이런 음, 부분을 일반적으로 BI 또는 BW로 구분을 하고요. BI면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인가요? 네, 어, 그쪽으로서 구분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 제가 말한 DB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운영하는 OLTP성, 그러니까 업무성에서 많이 사용하는 DB를 쓰는 분야를, 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은 다르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아,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위한 있는 거를 잘 관리를 위한 부분이 있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재가공을 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가는 길이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시각도 틀릴 수 있고.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지금 뭐 업무를 현업에서 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DBA 내지는 뭐 DB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뭐 난 좀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 자격증 같은 걸 따겠다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DB 자격증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국제 자격증. 오라클 같은 경우는 OCP, SQL 음, 서버는 MCDB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크게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그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따왔지만은 그 덤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똑같네. 덤프로 그 많이들 따왔었어. 그래서 실제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DB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쵸. 덤프 보고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대로 찍고 나오는 거니까. 네, 그나마 요즘은 덤프의 확률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현재는 6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음, 그래도 굳이 비싼 돈을 치고 국제 자격증을 가질 이유는 크게 없어졌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뭐, 국내에서 이렇게 뭐 주관하는 그런 건 없나요? 국내에서는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나온 자격증이 있는데 네, 그 개발자를 위한 SQLD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네, 그리고 SQLD보다 한 단계 높은 SQLP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DASP와 DAP 자격증이 있어요. 종류가 제법 여러 가지네요. 네 가지가 있는데 SQLD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반면에 나머지는 많이 어렵습니다. 아, 실제 국내에서 그 DB 업계에 가장 유명하셨던 분들이 네, 직접 출제 위원으로 나와서 만든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 정말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들도 많이 있어요. 이 자격증만을 위한, 네, 그리고 스터디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자격증들이 이미 있긴 하지만 현업에서는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크게 혜택을 받거나 도움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적겠네요. 아니요, DB진흥원에서 나오는 자격증들은 현업들이 많이 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DB나 그런 롤로 가고 싶으면은 네. DB진흥원에서 나온 자격증을 따는 것을 추천드려요. DB진흥원에서 나는 부분을, 네, 음, 특히 어느 정도로 유리하냐면은 그
SQLP나 DASP, DAP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국내에서 유명한 그 DB 컨설팅 회사 네. 몇 곳은 필기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그만큼 인정을 해준다는 소리네요, 네, 그러면. 필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걸 면제해 줄 정도니까 어, 굉장히 유리한 자격이라고 보면 되죠. 요거는 조금 이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면서 함께 스터디를 준비한다든지 그러면서 관련돼 있는 또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인연을 음, 통한 또 뭐 지인이 되면은 이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거고요. 그쵸, 그 그쵸. 다음에 저 한 단계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만약에 내가 개발자였는데 좀 더 DBA로 가고 싶다. 음, 요런 것도 점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 대한민국 인맥이라 이 지인 찬스가 굉장히 크긴 크죠. 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이쪽이 일이 할 만해야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 급여 수준이라든지 뭐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직률은 어떻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서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IT 쪽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긴 것은 DBA예요. 오래 할 수 있다. 네. 음,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예, 음, 자리가 비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진입 장벽이 높은 대신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좀 롱런은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고용 보장성이 좀 높다는 편에 속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IT 중에서는 뭐 어찌 보면 가장 최상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 상급이고, 그리고 그 중요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도 더 셀 수도 있고요. 음, 일단 들어가긴 힘들지만 들어가서 자리 잡아놓고 말뚝 박아놓으면은 다른 IT 직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랄까 알바끼 개념처럼 좀 오래 갈 수 있다. 뭐 네. 요런 장점이 있고, 그러면 이 뭐 어느 전산쟁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뭐 야근이나 뭐 주말 근무 뭐 이렇게 좀 업무 강도 부분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업무 강도는 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그 DB에 대한 뭐 정기적인 작업들이 그 종종 발생을 할 텐데, 그 DB 특성도 있겠지만은 이게 온라인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음, 그 뭐 내가 있는 곳이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최대한 사용량이 적은 시간을 조사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주말이나 새벽 뭐 이런 네, 시간밖에 안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렇게 작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이고요. 음, 그리고 주간에서도 그 뭐냐 긴급 상황이 터지게 되면은 좀 많이 긴장을 해야 되죠. 하긴 DB 쪽은 한번 일 터지면 이거 당장에 매출이랑 직격되는 부분이니까 좀 부담감이 많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음, 그런 부담들이 있는 반면에 그 고용 부장률은 좀 높지만,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진행하는 52시간 근무제, 그쵸, 그쵸, 그쵸.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게 제대로만 이제 정착만 되면, 뭐, DB 쪽 일을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IT 전 직군 쪽으로도 좀 되게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드디어 꿈꾸는 저녁이 있는 삶. 그쵸. IT 예. 하는 사람 지금 저녁 있는 삶, 이런 거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우리도 이제 인맥을 만나면서 살 수 있는 세상. 저녁에 사람을 볼 수 있는 세상. 어, 좋네요. 그러면 이쪽이 아무래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바닥이 유독 좀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이직이나 전직 아니면 이제 보직을 좀 바꾸고 DB 쪽으로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거는 인맥 관리인 것 같아요, 역시. 워낙 물론, 바닥이 좁다 보니까 물론 내 이력을 활용해서 공채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역시 추천 채용이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확실하죠. 예. 예. 뭐 헤드헌터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맺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의외로 찾아보면은 또 SQL 서버에서도 스터디 모임들이 좀 있을 거고요. 오라클도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김에 진짜 막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들 언급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아,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직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네요. 이직을 할 일이 없다는 걸 자체가. 네, 그렇죠.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뭐 이직이나 전직, 보직 변경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유수의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지는 그 관계사나 관계사나 아니면 거래처 같은 데 통해서 오프라인 교육받는 거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인맥 쌓는 거 큰 도움이 되겠어요. SQL 서버 기반해서 얘기 드리자면은 네네. 그런 경우에 대한 인맥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SQL 서버 쪽에 있는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는 강사 중에 이장래 강사라고 네네.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아, 이장래 강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게 네네. 디비누리였나? 네, 아, 활동을 안 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네이버 카페에 디비누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그 주기적인 교육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현역 DBA들이 많이 알려주고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거는 현재 개발하시는 분이 그 DBA를 꿈꾸거나 아니면 DBA에 관심을 가지고 싶다. 그것은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겠네요. 좋네요.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사들이 막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주로 어떤 산업군이나 기업체들이 이제 이런 의뢰들을 많이 하나요? 이게 특별한 산업군이 저는 없어요. 이게 SQL 서버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 메인 시스템에 올라가는 경우라면은 주로 메인으로 쓰는 곳은 게임 회사들이 크게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솔루션들이 많이 써요. 이 솔루션은 ERP, 그룹웨어, 그 외에 각종 도입하는 솔루션들이 SQL 서버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ERP나 그룹웨어의 특성상 어디로 들어갈지 알 수 없죠. 그쵸. 그리고 단넷으로 개발됐거나 예전에 단넷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했거나 아니면 오라클이 너무 비싸가지고 SQL 서버로 마이그레이션을 했거나 뭐 이런 형태의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별한 산업군은 없어요. 근데 전 산업군이 고객사네요. 네, 제가 주로 유지 보수를 하거나 한번 겪어봤던 회사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 제조사도 있었고요. 예, 금융권도 있고 보안회사, 공공기관, IT 업체, 건설사, 교육사, B2B, B2C, 소프트웨어 개발사, 게임 회사 뭐 다 다양하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고객사가 대한민국. 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IT 하시는 분들 중에 DB 쪽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니즈 자체가 많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이 비록 좀 높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요게 좀 어떻게 보면 DB 쪽에 좀 장점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그러면 뭐 이제 말하는 중간중간에 언급이 많이 됐는데 DB가 종류가 많잖아요, 되게. 근데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대표적인 DB의 이제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몇 년 전에 긴급 컨설팅을 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네. 대기업 SI 프로젝트였는데 맨 처음에 저희를 불러서 문제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담당 개발자부터 관련 영업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왜 오라클은 잘 되는데 SQL 서버는 이따위죠? 이거 저가 DB라서 그런가요?
딱 이런 얘기였어요. 전형적인 고객사 멘트네. 음, 아, 뭐, 왜 저가 DB인지 알면 왜 쓰셨지?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런 말이 진짜 입 바깥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가죠. 예. 음, 이게, 근데 대부분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라클의 경우는 대부분 DBA가 있거나 어떻게든 DB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SQL 서버는 대부분 관리를 안 해요. 음, 당연히 관리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음, SQL 서버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반대로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솔루션에서 많이 쓴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예. 근데 SQL 서버는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배포가 되는데도 보통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음, 근데 오라클이 만약에 솔루션으로 들어갔다. 음. 그런 경우는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노출이 될 때가 꽤 있어요. 아, 이제 이렇게 직접 필드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느껴지시는 네. 게, 이게 사람이 관리를 반드시 해야 돼서 성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DB가 있는 반면에 SQL 서버는 관리를 안 해도 꽤 좋게 성능이 올라오게 어느 정도 자동화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이긴 해요. 아, SQL은 좀 오토메이션 쪽에 이제 좀 중점을 많이 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 생산 목적 자체가 조금은 다르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SQL 서버의 사용량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오라클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다가 DBA까지 같이 함께 하면은 그런 거에서는 절대 밀린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범용성을 볼 거냐, 우린 됐고 돈 많으니까 뭐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 뭐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입장에서 어떤 DB가 최고냐, 이것보다는 저는 어떤 DB를 잘 쓰냐,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잘 쓰는 DB는 최고의 DB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료 데이터베이스라도 뛰어난 성능으로 관리를 잘하면은 충분히 좋고요. 유료 데이터베이스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부어도 관리를 안 하면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시스템이든 사람이든 다 똑같네요. 자꾸 관심을 갖고 계속 손을 봐줘야 상태가 좋아지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신규 DB를 이제 구축하려고 해요. 근데 이럴 때 꼭 이제 명심해야 된다, 이런 건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뭐 제가 일례를 얘기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갔던 대기업 MES, 그러니까 우리 생산 시스템이죠. 네네네. 생산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해외에 있는 공장에 있는 MES였어요. 근데 이 MES에 있는 장비가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요? 가장 4코어에 램 8기가에 하이퍼스레드도 되지 않는 최저 엔트리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서버가? 네, EBS가. 근데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도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MES를 납품하는 회사가 받은 단가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아마 최저가의 장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네.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보통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장비의 마이그레이션을 하든지 신규 구축을 하든지, 마이그레이션도 보면 일종의 신규 구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맨 처음 떨어뜨리는 게 하드웨어를 떨어뜨리더라고요. 네. 이게 DB 서버의 하드웨어를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은, 우리가 장비가 한번 입고가 되면은, 그리고 사용이 되면은 10년간은 바꿀 일이 없어요. 그쵸. 보통 그 정도는 써야죠. 예. 보통 이렇게 5년간을 메인터넌스로 보긴 하는데, 예. 그래도 대부분 한 10년 쓰더라고요. 5년 금방 가요. 5년 금방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 사용량은 늘어나고, 음. 예, 늘어난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시스템들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쵸. 뻗죠. 중간에 뻗죠. 네.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 이런 예산에서 장비에 대한 거를 먼저 내리는 걸로 고려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하드웨어는 빵빵하게. 네. 네. 두 번째는 요즘에 많이 쓰지만은 가상화 서버.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가상화. 많이 좋아져도 가상화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올리는 거를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음, 왜냐하면은 가상화 서버에서 좋은 장비에 CPU 잔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가상화 서버가 운영할 수 있는 리소스가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가상화 자체에서 먹고 가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할당한 장비의 자원을 20에서 30% 정도는 가상화에서 이미 먹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음, 이제 가상화 서버 대신에 액추얼 서버를 쓰는 걸 권장한다. 네. 그래서 물리 서버를 쓰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가상화 서버도 중요한 건 CPU 설정을 되게 특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한번 갔던 곳은 뭐 코어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6개를 할당하는 곳도 있었고, 예, 홀수로 막 3개, 3개를 할당하는 분도 있고 그랬었어요. 관리자가 여러, 이제 땡기는 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거. 예, 그런 것들도 되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짝수 배열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음, 코어도 짝수 배열로, 그다음에 프로세서도 짝수 배열로 가야 돼요. 음, 요런 건 팁이네. 네, 사실, 그 가상화 서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리소스 배분할 때도 보면 이 정도면 되겠지. 약간 감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감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뭐, DB는 뭐, 짝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관리자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튜닝을 한 곳을 하러 갔었는데, 그게 CPU가 가상화해서 4개가 4코어가 할당돼 있었고 있던 서버예요. 네. 근데 이 DB 서버는 사용량이 거의 없는데 그 개발단이 뭐가 잘못되어 있어서 CPU 갑자기 계속 99% 내려오지 않는 거죠. 100%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잡혔네. 뭐가 좀 근데 틀어졌나 CPU 보네. 100%가 그 당장 저산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민감한지 알지요. 네, 잘 아시죠. 예. 네, 그래서 갔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개발 업체를 같이 무조건 와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개발 업체는 원격으로에서만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됐고 저희만 온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저희만 와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개발 업체가 와가지고 그쵸. 우리가 가이드 하는 대로 너네가 소스 코드를 고쳐야 한다. 그쵸, 그쵸. 그래야지 네. 그게, 뭐, 오고 가는 게 없는데, 그러면 개발이 잘못된 거지, 뭐.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희를 다시 불러달라고 했어요. 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임시 조치로 CPU를 일단 가상화하니까 지금보다 3배 정도 늘려놓자. 야, 근데 3배를 늘려도 CPU는 약 70%에서 뭐 거의 안 떨어지더라고요. 개발이 뭐가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개발 근데 부분에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CPU가 4개에서 3배로 늘었는데 이 CPU의 가용치는 3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줄어들어요. 음, 그러니까 70%도 말이 좋아 70%지 90%에서 70%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2주 전, 2주가 지나서 최랑 같이 갔는데 딱 이 CPU를 1%로 내리는데 딱 1시간 30분 걸렸어요. 그것도 저희가 맨 처음 가서 그 인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노트북 꽂고 접속하고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죠. 아, 이게 막상 이 처리되려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 기본적인 준비만 잘 되어도 성능은 확 올릴 수 있는 거죠. 음, 어쨌든 이 신규 DB 시스템에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장비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비용을 되게 아끼려고 그래요. IT 쪽은 특히 네. 인건비 막 빼려고 막 노력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또 튜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튜닝하는 30분밖에 안 걸린 사례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설치할 때 몇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몇 가지 그 서버 튜닝이라고 하는데 서버 튜닝 값들을 적용을 시켜요. 근데 그거를 적용을 안 해서 너무 느려서 못 쓰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업체를 이용해서 설치 의뢰를 했으면 기본값을 이렇게 이 정도는 쓰셔야 한다라고 설정을 해둔단 말이죠. 당연한 부분인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전문 기업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 안 쓰고 하려다 보니까 그냥 데미지를 입은 케이스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우리한테 좋은 건 다음 전부 체크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상하게 옵션을 보면 다 체크하고 싶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아, 저만 그런가? 그래서 저희가 과감한 대안을 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네. 이런 데 도저히 쓸 예산이 없고 우리는 쓸 수 없다. 그러면 SQL 서버 최신 버전을 설치하세요. 아, 최신 버전을. 네, 특히 2016 이상으로. 뭐가 좋은 건데요, 그러면? 2016 이상은 설치를 할 때 DA 옵션이 최적화 옵션이 저희가 서버에 아. 그 적용하는 옵션 중에 한 70%, 한 50에서 70% 정도의 수치값들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값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2014 이전 버전에는 없었는데 2016부터 도입이 되었어요. 아, 그러면은 조금 겁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종종 설치를 하러 가면은 저희한테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DB 저희는 되게 안정화되어야 한다. 네. DB 안정화 버전이 뭐냐? 네. 라고 하는데 제가 2016년 7월이었나? 네. 그러니까 SQL 서버 2016이 2016년 6월 초에 나왔거든요. 네. 예. 그때 그러니까 제가 6월 초에 튜닝을 시작을 해서 7월 초에 아마 국내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SQL 서버 2016으로 런칭을 시켰던 그 대형 B2C 업체가 있었어요. 그때 패치도 전혀 없고 서브스펙도 안 한 RTM이었는데 매우 성능이 좋게 안정적으로 돌아갔어요. 와, 근데 저는 그 관리자 입장에서 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정을 하셨네, 그쪽은. 일단 왜 뭐든지 새로운 버전 나올 때는 마루타 되고 싶지 않아서 안 쓰기 마련인데. 네. 근데 DB는 기본적으로 안정화돼서 나와요. 아, 이미. 다만 그 안정화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추천드리는 건 최신 버전을 설치할 때 진짜 안정화를 찾고 싶으면은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서비스 팩이 1이라도 나왔으면 그때부터 사용하시고 예. 다만 24시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라면은 굳이 서비스 팩도 따질 필요 없이 최신 버전을 무조건 설치하시면 돼요. 아, DB 자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뭐 일반 OS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검증이 된 부분이라 최신 버전을 써도 현업에 큰 지장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슨 뭐 편의점 서버를 운영한다. 편의점 업체다. 근데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능보다도 안정성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하면 서비스 팩 1 정도만 나온 것만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 서비스 팩에 있는 버그 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파셜 업데이트, 그다음에 CU라고 해서 그다음에 파셜을 모아뒀던 업데이트 그걸 모은 게 그 서비스 팩인데 그 목록들을 그 버그 픽스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OLTP성 업무에서 영향을 주는 버그 리스트들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요런 게 진짜 또 살아있는 팁이네요. 근데 이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IT 담당자로서 한 12년, 1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사실, 그, 기업체 IT 관리자나 담당자들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아니잖아요.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스페셜리스트인, 뭐, DB든, 뭐, 네트워크이든, 각 분야별 사람들이랑 미팅을 해야 되는데, DB 쪽 관련한 분들이랑 미팅을 할 때, 아, 요런 거는 꼭 미리 체크를 해놔야지 개무시당하지 않는다. 뭐, 요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문의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체크라는 게 왜냐면은 저희는 시스템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듣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무시를 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폐가 있을 수 있다. 네.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괜찮았는데 며칠 전까지 계속 갑자기 느려져요. 일반 유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이 갑자기 느려진다는 얘기는 다시 조금 더 다시 해석하자면은 돈을 주고 저희를 부른 거고, 예, 그렇다면 이거는 도저히 업무가 곤란해서 안 될 상황이란 얘기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갑자기 느려졌다. 근데 이게 참, 요거는 저기 담당자 무시의 입장이 아니라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임계점이라고 불리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쵸. 예.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요. DB도 임계점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임계점이 정확하게 무슨 값이다라는 건 알 수 없는 게 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으면 알 수는 없고요. 장비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해서. 그쵸. 네. 그래서 뭐 다시 얘기 드리자면 또 모니터링 서버가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이고 네, 이것도 또 돈이네요. 그래서 DB 관리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엔드 유저처럼 말하지 말고 상황에 대한 거를 담당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얘기해주면 그렇게 뭐 업체랑 얘기하고 그럴 때 쪽팔리는 일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리고 뭐 또 이런 질문들은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어떤 튜닝하면 성능이 얼마나 좋아져요? 얼마나라는 막연한 네, 이게 그래서 수치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 기대치 말도 안 되는 기대치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라는 수치를 제시도 못하지만은 이거를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이상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저희는 이런 경우라면은 비슷한 고객사의 사례는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솔루션이 개발자가 유지 보수가 안 되어 있고 망한 회사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자체 개발인데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코드에 대한 히스토리를 저는 모른다. 그쵸. 소스 코드 모르면은 답이 없죠. 예. 그리고 모르니까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고 싶은데 요걸 수정했을 때 결과는 우리가 보장을 못하므로 결과에 대한 검증을 고객사께서 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이걸로 부담스러워서 그럼 하지 마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근데 그 고객사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마음은 조금 이해가는 게 결제를 받고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이제 윗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아시잖아요. 윗사람들은 IT는 또 문외 아니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돈 왜 써? 이래서 돈 써야 됩니다. 그거 쓰면 뭐 많이 좋아지는 거야? 뭐가 얼마나 좋아지는 거야?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증빙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한테 차라리 부탁을 하면은 기존 사이트의 사례에서 이런 것들이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도표화시킨 문서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필요한 거거든. 그게 맞아. 그러니까 튜닝을 마치고 나면은 튜닝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보고에 대해서 에지즈와 투비에 대한 성능 비교가 되어 있는 문서들은 고객사의 정보만 삭제를 한 상태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제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업체 쪽에다가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요런 포인트, 요런 게 중요하네요. 그냥 도와주십사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오히려 저희는 편하게
그럼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훨씬 편하죠. 솔직하게 나가는 게 그냥 솔직하고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답이라는 거네요. 다만 제가 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아마도 만나는 업체의 또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아니 뭐 DB 관련 업체들이 뭐 많이 있을 거잖아요. 많이 있는데 뭐 그 개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좋은 업체를 좀 찾고 싶잖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좋은 업체를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업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SQL 서버만을 다루는 회사니까 그 뻔하게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음, 아, 이 회사는 SQL 서버를 하는 회사구나. 근데 다른 곳은 개발사인데 뭐 들어와가지고 견적 요청을 해서 들어온다든지 음, 아니면은 라이센스 판매 회사가 들어온다든지. 음, 업체의 업체 성질을 먼저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얼마 전은 아니다. 그 저희가 예전에 그 같이 계약 관계에 들어갔던 또 대기업의 유지보수 형태로 갔던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와 라이센스 업체가 같이 공개 입찰을 했었어요. 네. 근데 당연히 라이센스 업체가 공개 입찰가를 더 싸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선정이 되고 저희는 선정이 안 됐었어요. 음, 근데 그 업체는 실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네. 안 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뭐 영업이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있는 그 다른 파트의 엔지니어를 보내가지고 네. 간단하게 그냥 문제 없습니다라고 통과를 시키고 고객이 질문이 들어오나 문제가 되면 돌리다가 MS 프리미어에 문의를 해서 네. 프리미어의 답변을 받아서 전달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예, 땜빵식이네요. 그냥 예. 땜빵식이네요. 한 번은 재밌었던 거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다가 계약 갱신 시점에서 다른 업체가 하게 됐어요. 음, 근데 그 업체가 답변을 못하니까 다시 저희한테 재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다시 또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기분은 좀 별로 안 좋지만 막상 들어갈 때는 뭐 별거 없죠. 딴 데 별거 없죠.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겠네. 네, 그러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아 역시 부를 줄 알았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음, 그 은근히 약간 좀 통쾌한 맛도 있으실 것 같아, 그런 건. 그럴 때는 좀 재밌긴 하죠. 음,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이 겪으시고, 이제 뭐 경력이 17년 차신데, 일하시다가 뭐 좀 에피소드 같은 건 좀 없으세요? DB 튜닝 하시거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네, 뭐 지금 기억나는 곳이 한 두 곳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곳은 국내에서 꽤 유명한 화장품 쇼핑몰이었는데 그 성능이 많이 느려서 튜닝 의뢰가 들어와 튜닝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들 튜닝을 의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느리기도 했지만은 네. 여기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네이버에 네. 앞에 그 맨 처음 올라가는 배너가 많이 비싼가 봐요. 매덕 썼겠네, 매덕 예. 썼겠네. 오. 그리고 그런 이벤트를 시작하는 날을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다 해달라. 예, 해서 튜닝을 했죠. 예. 하고 광고가 네이버에 아침 9시에 송출이 되고 2시간 만에 사이트가 죽었어요. 야, 그 전산 담당자 완전 똥줄 탔겠는데요, 진짜. 당장 저희도 튜닝하고 있는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음, DB 무슨 일이 없냐고 왜 이러냐고 막상 찾아왔는데 DB는 잠잠한 거죠. 아. 그럼 웹서버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웹서버가 너무 많은 사용자를 감당을 못해서 죽어버린 거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전산 담당자로서는 죽을 맛이지만 또 그 회사 그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어마무지했다 지금 웹서버 이제 서버 다운됐다 막 이거 되게 막 그거 마케팅 쪽으로 또 활용도 많이 하긴 하잖아요. 실제로 튜닝한 이후에 일매출이 3배 이상 늘었으니까 그거 좀 진짜
제 입장이라면 당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사장님, 그 회사의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나름 뿌듯하신 것도 있긴 있었겠다. 근데 보통 전원 담당자들은 이러면은 어쨌든 좋지는 않죠. 자기 임무상 그쵸. 문제가 되니까. 그쵸. 만약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거기서 빡치셔가지고 그냥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좀 심란해지는 거고. 야,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돈 쓴 만큼 뭐, 그건 뽑아낸 것 같다. 뭐 이렇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사장님 그날의 성정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시겠다. 아무튼 요거는 기억에는 되게 많이 남으시겠는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안 좋은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곳은 정말 좋은 장비에 정말 좋은 시스템을 쓰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CPU가 항상 99%, 거의 24시간에 99%를 그리는,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저희를 아침에 부르고 미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계약을 했어요. 아, 그날! 그날! 그리고 여기는 장비 업그레이드 계획까지 다 갖춰져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장비에서 그 당시가 막 24코어 정도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거에 한 2배 이상 코어가 늘어났고 그다음 SSD도 막 레이드로 막 달아서 그러니까 막 박아둔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하드웨어는 겁나 빵빵하네요, 진짜. 예. 그것을 이렇게 튜닝을 했는데 워낙 튜닝할 게 많아가지고 예, 저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튜닝을 했었거든요. 저희 인력들이 다 들어가서 되게 애먹은 케이스신 거네요, 예. 그쪽은. 그 튜닝을 해가지고 1차, 2차까지도 다 적용을 시키고 나니까 이 99번 수치가 5% 이하에서 놓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뒀어요. 네. 그리고 마치고 맛있게 회식하고 예, 나오고 바이바이 인사하고 왔는데 한 2달쯤 뒤에 연락 오더라고요. 지금 CPU가 99번 터지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네. 비용 지급하겠다. 근데 비용은 영업이랑 얘기하시면 되고 급하시니까 제가 원격으로 우선 좀 봐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하니까 영업으로 다시 연락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자꾸 끝내시고 그리고 난 뒤에 몇 달쯤 뒤에 지나니까 네. 또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CPU가 계속 올라갔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있는 관련 팀장은 이미 거의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저희를 탓하고 있는 거죠. 아니, 급하다고 해서, 뭐, 먼저 선조치도 해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도와줬는데, 결론적으로는 니네 때문에, 니네가 손댄 건가, 니네가 문제야, 뭐 이거네요. 네. 네, 의외로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특성인가, 회사의 분위기가 문책성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는 알겠네요.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회피를 해야 되니까. 면피해야 되니까 그러면 만만한 게 이제, 이거 우리가 손댄 거 아니라고 딱 이렇게 나가겠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경우도 있긴 하고요. 인간적으로는 좀 씁쓸하시겠어요. 그런 거 보시면. 어차피 이게 저희랑 유지보수대 했었으면은, 뭐 이런 일이 가진 않았을 건데,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튜닝해서 성능을 끌어올려 주잖아요? 네. 그럼 유지보수로 안 해요. 사람이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화장실 가기 전이랑 화장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참 달라지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뭐, 다 일하다 보면 그런 양아치 같은 인간들 만나기 마련인데, 그러면 요즘은 뭐, 업무 보시면서 고민이 가장 되는 게 뭐, 어떤 게 있으세요? DB가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고민해요. 하긴 참 이게 비단 DB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군 전방위에 걸쳐가지고 요즘은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저도 걱정해요, 그거는. 이게 저희로서는 되게 크리티컬한 얘기지만 하나 좀 되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 SQL 서버 2017부터 옵션에 오토 튜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요. 오토 튜닝이요? 예. 얘는 머신러닝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돌아보면서, 그,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돌다가 스스로 학습하는구나. 학습을 하면서 인덱스를 만들어 놔요. 와, 예. 근데 요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아직은, 네. 아직은. 근데 이게 오토 튜닝이 1.0 기능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요것보다 상위 기능이 애저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만큼 DB 성능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아이고, 참. 진짜 농담인 엔진적인 성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점점 머신러닝 기능이 들어가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조금은 씁쓸하죠. 그러게요. 이거 진짜 뭐 공상과학 영화처럼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를까 하는 생각이 요즘은 왕왕 들기도 해요. 진짜 이거 아니 진짜로 예전에 IT 관련 프로젝트 했을 때 들어갔던 인원과 지금 뭐 IT 관련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인원의 그런 비율로 보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진짜 점점 아유 먹고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에이 참. 아니, 오늘 저희가 지금 뭐, 제가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꽤 많이 흘렀는데, 뭐, 아쉽지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의 오늘 저희 밤샐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내용을 여기까지 접으면서 오늘 그 출연해 주셨는데, 뭐, 어떠신지 좀 간단히 어우,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 합니다. 시간 정말 빨리 잘 갔고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좀 못했던 말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네. 좀 아쉬운 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기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을 때 같이 함께 게스트로 한번 더 나와서 함께 잡담할 수 있는 시간도 되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아유, 좋죠. 저희는 뭐,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언제든지 환영이고. 진짜, DB 관련 한쪽이 사실, 뭐, 되게 좀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까, 뭐, 듣고 싶어도 잘 들을 수 없는 부분인데, 오늘 양서환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팁들 전수해 주시니까 아주, 오늘 그, 이해도 쏙쏙 되고,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